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한국 여자들이 유독 그런 뭔가 자신들이 동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도드라지게 강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일전에 올린 네이버 이야기와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뭐 이건 네이버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런 뭔가 자소나 셀소 이런 데 보면 다 자기 동안이라고, 동안이 아니라고 쓰는 사람이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과거의 남자의 영역을 지금 여자들이 빼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느낌의 연장선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돌아다니는 짤방 여러분 본 적 있나? 똑같이 거울을 봤을 때 남자는 내가 조금 못생겨도 나 정도면 좀 평타치지? 그런 느낌? 나도 좀 그런 게 있잖아, 그지? 그런 게 있고, 반대로 여자는 날씬해도 약간 자기를 좀 뚱뚱하게 보는 경향이 강했어.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반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여성들의 그런 자의식 과잉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자의식 과잉과 그리고 남자라는 객체 자체를 약간 좀 게이 조소로 보는 이것들이 동시에 오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 나이가 들고 사람이 늙어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로병사라고 하잖아. 나이 들고 병들어 늙고 죽는 거는 그런 인간의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사이클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그런 뭔가 동안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약간 좀 짠하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 하나의 방어 기제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줌마라는 말 하나에 진짜 칼부림도 나고, 결국에는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미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아줌마, 나이 이런 걸로 긁혀가지고 난동을 피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만 요난이 이게 심해진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약간 방어 기제라던가, 아니면 뭐 옆에 아니면 하도 이게 보빨러들이 많거나, 아니면 자기가 객관화가 안 됐거나,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를 챗 GPT에 물어보니까 챗 GPT 이야기가 좀 그럴싸하게 와닿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왜 이런 경향이 한국 자녀들에게 도드라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얘기하려다 보니까 되게 서론이 길었다, 그지? 이 복장 뭔지 알아, 이거? 리오이 키테니카 시작하겠다. 그래서 챗GPT가, 이거는 내가 보고 놀란 게, 한 번씩 챗GPT 얘기를 들으면 좀 이건 조금 이상한데 라고 싶을 때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납득이 되는 그런 답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유독 한국 여자들만 자신들이 동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국 자녀들이 자신을 동안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까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야. 복합적으로 생긴 문제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외모 중심적인 문화. 한국이 그런 게 엄청 심하잖아, 그치? 그래서 한국 사회의 외모의 집착도는 엄청나게 강하고, 이것은 취업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적 평가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에는 이 중에 동안이라는 외모는 자기관리 척도로 여겨지면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요소로 적용을 하고, 미디어에서도 이런 동안적인 것들을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부분들인데, 한국이 가장 심한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들이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기관리 척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들이지. 그리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게 있고, 그리고 미용 산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 산업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한국의 미용 산업은 엄청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시술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연히 난 이제 동안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산업적인 요인이 동안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면서 동안의 매력적인 동안 자체를 매력적인 특성으로 포장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유교적 가치관과 젊음의 미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유교적 전통에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은 경험과 지혜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젊음은 활력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젊음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이런 것들이 열망이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 동안 자체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 여기게 된 거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인 압력과 경쟁,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로 이제 아까 말했던 외모 지상주의와 합쳐져가지고 경쟁력으로 여겨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 구도로
자리 잡게 되고, 단순히 미적 요소를 넘어서 성공적인 삶을 상징하는 하나의 코드로 자리 잡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그 피드백 루프라고 해서 동안에 대한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동안 외모를 더 인식하게 되는 거. 야, 너 어려 보인다. 이런 게 한국에서는 되게 흔한 일상적이잖아. 이게 서구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뭐 머리가 작다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를 물어보는 것도 신뢰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거든, 실제로. 그 나이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근데 서구권은 편하게 지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버팔로들이 맨날 누나 제 동생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데서 내가 느껴지는 거는 이제 하나의 복합적인 그런 방어 기제를 만들게 되는 거지. 여기에 연예계와 대중문화의 영향들도 있고, 연예인들 보면 이제 젊어 보이는 외모를 보통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롤 모델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젊어 보이는 외모의 그런 뭔가 기준점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젊어 보인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된 거예요. 일반인들조차도. 그리고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더 커지고 자신을 동안으로 인식하려는 심리가 작동. 이게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시술 같은 걸 받으면 근데 진짜 젊어 보인다기보단 피부가 이렇게 빤빤해지거든. 빤빤해져. 그래서 그 제가 말했잖아. 강남 같은 데 가면 국밥 같은 데 먹으면 핸드백, 그 명품 핸드백 올려놓고 쓸쓸하게 혼자서 국밥 먹는 아줌마들 많거든. 근데 다들 얼굴은 되게 빤빤해. 이렇게 쫀쫀해. 이게 딱 땡기는 걸 리프팅이라고 하나? 피부를 땡기니까 이게 빤빤하게 보이지. 근데 얼굴이 보면 수심이 가득합니다. 우울한 기운이 느껴져. 그리고 아무리 소설해도 이게 손 딱 보잖아. 손 보면 손이 자글자글해 진짜.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느끼는 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 나도 지금 와서 보면 옛날보단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 그치? 나는 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난 지금 내 모습도 더 멋있다고 생각해. 옛날에는 보면 약간 귀여운 맛이 있어서 나도 지금 옛날 거 보면 조금 귀여운 느낌이 있네 라고 하지만, 내 나름 이제 그 덥수룩했던 그 사람들이 그 김어준 닮았다고 하는 막 구지역 닮고, 나는 그 시절에 난 내 모습도 나는 솔직히 난 그것도 멋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더 과한 거는 문제겠지. 사람이 자신감이 너무 과한 거는 여러 사람들의 불편하죠. 근데 나는 내가 늙어가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저는 멋있게 늙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동안처럼 어려 보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 멋지게 늙고 싶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 중에서 특히 여자한테 확실히 도드라지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타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성에 대한 그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가 않았잖아. 대한민국은.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는 뭐 아줌마라고 부르면 칼부림도 나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가 보면 좀 이쁘게 늙었다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튜버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참 진짜 아름답게 늙었다 싶은 사람, 내가 봤을 때 소림이 누나. 소림이 누나고 내가 아름답게 늙었다 그런 느낌 들지 않아?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여성의 매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게 젊어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성의 젊음이란 건 무소부르의 권력이긴 하지만, 근데 결국엔 권력이란 것도 이제 한순간이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앞으로 지나게 되면 젊었을 때보다는, 젊은 건 딱 해봤자 20대, 30대 그까지란 말이야. 요새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우리는 더 늙은 몸으로 더 오래 살아가게 되거든. 근데 그런 것들, 그 노화라는 것들을 너무 안 좋게 보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여성들의 매력은 하나같이 전부 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었거든. 그리고 여성스러움 속에서 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내가 옛날에 만났던 나이 많은 누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오픈마인드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실제로 나도 이렇게 여성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뭐 이제 늙은 여자들 나도 이렇게 보면 내 나이가 늙었으니까 당연히 매칭이 되잖아. 근데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만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도 언젠간 늙은 여자를 만날 거 아니야, 그지? 나이 든 여자를 만난다 해도, 근데 내가 느꼈던 게 차라리 이혼녀를 만나고 싶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혼을 했는데 애를 낳아본 여자들은 그
사랑이란 게 뭔지 아는 것 같아. 그런 게 느껴져. 그리고 반대로 나이 들었는데 이제 그 애 안 낳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다 그런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경직되거나 표독스럽거나 아니면 방금 전 말한 것처럼 그 방어 기제가 많이 느껴지거든. 근데 좀 뭔가 이제 애도 낳아 보고 그렇게 뭔가 좀 세상을 좀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여성들에게 내가 더 매력을 느껴지게 되더라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하면 늙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 보고 그리고 멋지게 늙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그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봤고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생각해보면 오늘 얘기 좀 괜찮은 것 같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 나도 40살이 됐을 때, 뭐 되게 끔찍한 나이잖아.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40년이 지나가고 절반이 지나가고 내리막길인데, 그래도 되게 끔찍한 점은 막상 내가 40대를 살아보니까 괜찮아, 진짜. 괜찮다고, 진짜. 괜찮아. 40대는 20대에 없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 평온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다만 중요한 거는 열심히 살아서 40대에 도착해야지 그런 걸 느낀다는 거야. 알았지? 대충 살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열심히 좀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사셔가지고, 좋은 거 보고 그 어반놈 보다가 힘들면 좀 보지만 나나소년 이런 거 좀 보고 오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의 삶을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것들로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